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원구성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양당 대표 합의문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논의가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혁신특위 안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되 그 협상을 일임한 거죠. 대표한테 일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해달라는 의총의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경기도의회는 오늘 1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후반기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6곳, 국민의힘 7곳 맡는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의원총회 없이 진행된 발표라며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본회의 의결 중에 갑자기 저희도 어느 누구도 알기도 없이 협상문, 합의문이 갑자기 카톡에 떴고 그 내용에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회는 7대6으로 배분한다고 그렇게 그냥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현 대표의 향후에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개원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전반기 원구성 당시 국민의힘을 향해 의회를 희생양 삼지 말라라고 했던 제목의 지난 민주당 기자회견문도 첨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회 운영 원칙에 충실한 협의안이었으므로 재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17일 시작되는 임시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법인 대표 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 6명을 컨테이너 같은 불법 건축물에서 살게 하고 이들에게 나오는 장애수당 등 1억 2천여만 원을 숙식 제공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어섭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입니다. 부천대원에서 발표한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를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압수수색이요? 사보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어린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면 안 되니까 좀 편안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약간 드릴게요. 경기도 특사경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 겸임 보육교사 A씨가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고 야간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뒤늦게 퇴근 기록을 남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10개월 동안 청구한 야간 근무 수당은 479만 원에 달합니다. 의정부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종사자 급여 명세서와 근무 상황부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곳 대표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1년 3개월 동안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불법 건축물에서 장애인 6명을 거주하게 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사용한 시설 대표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의 명목으로 6년 동안 1억 1,2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대표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의 보조금 목적의 사용 등의 범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A씨는 11일 밤 11시 55분쯤 양주시 덕정동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와 동승자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역세권 개발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창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는데요. 창동역은 1호선과 GTX 신호선이 지나는 교통 중심지라는 점에서 의정부역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 콘텐츠, 미래혁신산업 등 특화산업 기반으로 업무, 문화산업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 창동 노원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역이 창동역과 함께 수도권 북부 경제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가 의정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대행을 맡습니다. 의정부시는 11일 의정부 도시공사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대행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건립공사 전반을 맡게 된 도시공사는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6년 5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바둑 전용 경기장은 옛 기무부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 중이며 바둑 전시관과 대국실,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는 질병정책팀과 감염병 대응팀, 감염병 사업팀과 예방접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으로 감염병의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위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 활동과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회에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1세대 농업인이 멘토가 돼 이뤄지는 연합회 활동은 포천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농업인인 시설채소연합회는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래 농촌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유통 방법은 도매 시장 출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뭐 6차 산업이니 뭐 유통 2세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연합회 1세대들이 도와줘서 포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시설채소청년연합회 40명의 청년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난 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박정 의원과 함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내일 포럼 공동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원 한 달여 만에 첫 전체 회의가 열린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정쟁의 광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산업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자고 다짐했는데요. 산자위 소속 박지혜 의원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소속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상임위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절실하고 더 속도감 있게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서태원 가평군수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은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정체돼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 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제라도 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전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10명 중 7명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최근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답변은 90.5%나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변이 50.7%나 됐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답변도 64.6%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를 넘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셈인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동네 병원을 찾지만 우울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병원에 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죠. 정신과 의사들은 그럴 경우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정신과를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상담이나 약물로 어느 정도 증세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방치했다가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정신과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